네, 오프닝벨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의 동향과 또 전망에 대해서 해외 증시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이 좀 있죠. 네, MS가 인공지능 기업인 뉘앙스를 인수를 추진 중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네, 일단 뉘앙스란 기업이 이제 일반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익숙한 기업은 아닐 것입니다. 네, 어떤 기업인지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통신 3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SK, KT, LG에. 근데 그 통신 3사에 이제 그 인터넷이랑 IP 세트박스 TV를 신청하시면 딸려오는 걸로 이제 신청하시는 거에 따라서 인공지능 스피커가 같이 오게 되는데 뭐 그 브랜드를 제가 이제 방송 전에 확인해 보니까 SK는 누구, 그리고 KT는 지니, LG는 클로바라는 이름으로 스피커가 있어서 뭐 TV를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켜달라고 하시거나 뭐 방송 채널이나 날씨 같은 거를 물어보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그 인공지능이 부분적으로 탑재된 그런 스피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소프트웨어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윈도우 소프트웨어를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계신데, 개인을 상대로 하는 이제 마지막 엔드 유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업 부분에서. 근데 뭐 지금 경쟁 업체인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경우는 그 알렉사나 그 아마존의 알렉사나 구글 어시스턴트 같은 스피커를 통해서 그 계속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그 어떤 음성 정보나 개인들의 취향 같은 걸 수집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그 개인 접점이 없어서 그런 것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을 좀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뉘앙스가 어떤 회사인지 확인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그 차량용 그 차량에 들어가는 뭐 자기 뭐 예전에 이제 휴대폰 같은 데 들어있던 어느 집 주소를 말해주거나 아니면 뭐 어디를 가자는 목적지를 얘기하면 네네. 그걸 인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게 좀 발전돼 갖고 이 대화가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향후에는 그 뭐 보도 같은 데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 인공지능 그과 원격 그 진료가 합쳐진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개인의 데이터도 좀 확보를 하고 AI 기반의 어떤 데이터도 확보를 하고 원격 진료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기업이나 개인한테 이제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엑스박스라는 그 콘솔 게임 외에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걸 통해서 더 시장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뉘앙스를 인수해가지고 헬스케어 부문 중에서 원격 진료 쪽에 예. 사업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원격 진료를 하려고 그러면 데이터 확보가 돼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에 9월까지 그 중국 업체인 틱톡을 인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론이 안 났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틱톡을 갖다 미국 사업권을 매각을 해라 할지 안 할지 아직 바이든 정부가 결정을 안 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그 태평양, 그러니까 이제 미국 뭐 그리고 그 호주, 뭐 유럽 이런 태평양권, 그리고 중국은 중국 내부에 이제 그 서버를 주는 걸로. 근데 이제 거의 그 작년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팔을 비틀다시피 해갖고 뺏어내려고 했었는데 그 얘기가 좀 안 됐었는데요. 그런 식의 그 어떤 사용자 수집, 그 사용자의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어떤 유형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원격 진료도 어떠한 그 이제 사람마다 자기 어떤 통증이나 증상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 그렇죠. 예, 증상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수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뉘앙스를 인수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지금 설명을 듣고 보면은 이 AI 부분에 있어서 사실 중국을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드는 게 뭔가 하면 왜 우리 개인정보 수집할 때 동의 여부를 묻잖아요. 개인정보를 수집해도 되느냐라고 동의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하는데 중국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중국은 무조건 다 수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AI를 통한 정확도가 중국은 99.99. 그러니까 자유세계는 아무래도 95.4 뭐 이 정도 되는 거 아닌지.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14억 인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중국 당국의 그 지시사항으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민간 기업이나 이 지방 정부가 만든 기업이 바로바로 쓸 수가 있는데,
이 그 서방 세계 자유진영 같은 경우는 개인 동의 없이는 가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그렇죠.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걸 또 다른 기업에 넘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큰 차이가 나고 그것을 인해서 지금 중국의 그 AI 비즈니스는 AI 어떤 기술 같은 경우는 늦게 시작했지만 훨씬 더 많이 빨리 올라온 상황이라 좀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 또 인수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들었는데요. 이제 네. 계속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M&A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좀 진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AI라든지 뭐 게임 쪽이라든지 굉장히 계속해서 M&A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런 공격적인 M&A를 진행할 거라고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30년 가까이 독점을 해온 이 소프트웨어 시장에 다른 기업들, AI 기반이나 다른 가벼운 무게를 가진 가벼운 이제 구동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젊은 이들 사이에, 젊은 사용자들 사이에 침투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아웃룩으로 알려진 제 그 대표적인 메일 사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거 잘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휴대폰에 담아 쓰는 그 지메일 같은 거 네. 많이 쓰기도 하고, 또 뭐 휴대폰 이런 컴퓨터에서도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윈도우 버전이 아니고 크롬북 같은 거 사용하고 뭐 다른 종류의 그 가벼운 버전의 어떤 그렇죠. 소프트웨어로 네. 넘어가고 있는 데다가 이것을 제외하고는 윈도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그 어떤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접점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공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계속 어떻게 보면 인수합병을 통해서 지금 현금 보유가 많으니까 지금부터 개발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런 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AI 기반, 그리고 사용자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것들 쪽으로 계속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네. 또 이번에 또 아까 앞서서 오프닝에서 좀 다룬 바가 있습니다만 반도체 쪽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말씀 여쭤볼까요? 네, 반도체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완성 반도체, 종합 반도체 회사보다는 반도체에 소부장을 납품을 하는 그런 협력사들의 전망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 뭐 백악관에서 주재하는 그 반도체 관련된 회의도 반도체 관련된 회의를 주재하는 그 분이 누구였냐면 제이크 설리반 그 안보보좌관. 그렇죠. 네. 예,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런 회의를 주재를 하게 된 것으로 봐서는 이게 심상치 않은 것으로 좀 보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의 65개 그 주의 의원들이 백악관에 반도체 공급을 원활하게 해달라 뭐 이런 요청서도 뭐 보내고 그런 걸로 봐서는 이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그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지금 일반적인 그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더 그 파급 효과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에 관한 문제는 작년, 뭐 재작년, 작년, 올해 그리고 내년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한 문제로 좀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이 패권 전쟁을 두고 붉은 공급망이냐 푸른 공급망이냐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반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일부 신문 보니까 뭐 헤드라인으로 미국이 이 중국에 반도체 공급하는 것도 문제 삼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사까지 있던데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 이제 삼성전자가 제대로 된 공장, 그러니까 제조 공장은 그 미국 텍사스랑 중국 그 시안, 네. 예, 두 군데, 경고롭게도 딱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텍사스에 뭐 추가적으로 뭐 20조 원 정도, 20조 원 규모 정도를 투자해서 공장 증설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올해 이제 2019년에 투자를 결정했던 그 공장이 시안의 공장 그 투자를 결정했던 공장이 올해부터 가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낸드 플래시죠? 예, 맞습니다. 네네. 예, 낸드 메모리 공장이 이제 가동을 하게 되는데, 시안 같은 경우는 그 산시성,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한복판에 있는, 그렇죠. 예, 네. 중국으로서는 이제 시안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보통 얘기를 할 때 장안의 화제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네. 장안의 네. 이제 요즘 새로운 이름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역사가 깊은 곳이고, 또 그 산시성은 그 지금 시진핑 주석의 그 고향이기도 한 곳인데 정치적 배경이 되는 네네. 곳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산시성 지방 정부에 굉장히 특혜를 많이 받고 공장을 설립해서 거기서 그 전체 낸드 메모리의 20% 정도를 거기서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그 비중은 적다고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렇죠. 이거를 사실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는 고단도 기술이 들어간 뭐 12나노 정도가 네네.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포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고 지금 막 가동이 됐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공급되는 모든 반도체는 대부분 다 그 중국에서 만들어진 휴대폰이나 중국의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것들이니까요. 이거 포기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매출에 굉장히 큰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행히도 메모리 쪽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 삼겠느냐 하는 네네. 이런 분석이 나오긴 하지만은 네. 아무래도 그 양국의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새우가 결국은 삼성이 돼버린 그런 꼴이다 이렇게들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여기는 훨씬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무리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을 것 같고 예전에 지금 완성 반도체 업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우리나라에는 SK랑 삼성이 있고 이제 미국에는 인텔 네. 이렇게 있는데 실적 지금 반도체 대란이 났는데 오히려 그 주가는 그렇게 정체 상태에 빠지게 된 거는 투자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이 지금 반도체 대란이 2년 후에 풀리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 투자했던 이 투자금을 회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투자를 안 한다 그러면 또 이 정부의 압력을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민간 기업이 꼈는데 이런 거는 약간 정부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글쎄요. 근데 그 최첨단 반도체로 가면서 문제가 뭔가 하면은 반도체 한 개를 생산해도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네네. 만 개를 생산해도 똑같은 투자가 들어가야 네. 되니까 네. 사실 삼성 입장에서도 미국이 강력하게 지원해주지 않으면은 공장 짓기가 쉽진 않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 미국 입장은 뭔가 하면 중국이 지원하는 것만큼 우리도 지원하겠다는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본다면은 삼성 입장에서 충분히 뛰어들 수 있는 네. 카드이긴 한데 네. 다만 미국에서 공장 만드는 건 좋지만 중국에 있는 것 가지고 문제 삼을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네. 네. 중국에 이미 만들어져서 가동되고 있는 것은 중국에만 납품을 하겠다. 근데 그거를 중국에 납품도 하지 마라. 그렇게 된다면 그렇죠. 삼성이라는 기업의 이런 존속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기술이 사용된 제품은 허락을 받으라 뭐 이렇게 놓으면은 네. 골치 아파지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것 중에 여러 개 기업이 그 백악관에서 주재하는 그 반도체 회의에 네네. 참가를 했는데 공급 사이드에 제조를 하는 회사는 17개밖에 안 되고 그렇죠. 12개가 이제 사용을 하는 수요처의 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예상하건데 백악관에서 지금 수요를 하는 쪽에서 말을 맞춰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얼마를 필요로 할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공급 사이드에 있는 기업한테 투자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그거는 이제 뭐 10년, 20년 단위의 그런 수요가 아니고 짧은 수요를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듣고 투자를 했을 때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걸 또 안 듣게 되면 그 말 안 듣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 나가는 기술은 미국 허락 없이는 더 이상 제조를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좀 공경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래저래 좀 난처한 상황인데요. 또 중국에 또 수출이 한 20%를 차지하잖아요. 예, 예. 이렇게 됐을 경우 중간에 낀 삼성전자 입장이 난처한 건 당연할 테고 중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중국은 장기적으로 완전한 그 독립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로부터. 그러니까 뭐 중국이 하고 있는 두 가지 전략 중에 하나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그 실리콘 웨이퍼 기반의 이렇게 그 실리콘을 쌓아서 웨이퍼를 쌓아서 만드는 그런 적층 방식의 그런 반도체를 자기들이 직접 개발하기도 하고 전혀 다른 형태의 반도체, 다른 그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 반도체를 그런 걸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뭐 삼성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D램 같은 경우 뭐 그 지금 같이 고난도가 아니고 뭐 3메가 뭐 2메가 이런 D램도 만드는데 15년씩 걸렸었는데요. 지금 같은 이런 고난도의 반도체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훨씬 더 걸리겠죠. 근데 이 두 가지를 같이 가고 있는데 문제가 지금까지
이런 그 반도체 개발에 있어서 중국의 어떤 특징은 민간 기업이 주도를 한 게 아니고 이제 절대적 힘을 갖고 있는 기업, 대학의 부속 기관으로서의 기업들이 이제 출자를 받아서 기술을 개발을 했고, 또 하나는 이런 그 지방 정부에서 그런 기술들을 지원을 해서 그런 기업들을 설립을 했는데, 양쪽 다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감독자가 여럿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효율성이 굉장히 낮았던 거죠. 뭐 칭화 대학에서 세웠던 칭화 유니 같은 경우도 내부적인 거지만 지금 계속 내부적인 결제를 하지 못해서 부도 상태에 이뤄서 정상적인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절대 중국은 그 반도체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반도체라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게 철저하게 자본주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개발이 된 거고, 네네. 그 무어의 법칙 할 때 무어라는 사람이 인텔의 CEO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말하자면은 어떤 자본주의의 이 원리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이게 시장성을 확보하고 이래야 되는데, 중국은 지금 국유기업을 가지고 이걸 그렇죠. 갖다 개발을 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해가지고 될까난 그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반도체 공급 사슬이라는 게 뭐 몇 번 우리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네. 장비 있죠, 설계 있죠, 부품 있죠. 네. 불화수소 하나 수출 안 한다고 벌벌 네. 걱정하는 상황인데, 네. 중국이 저걸 갖다 완전 자립하기는 어려울 거고, 네. 뭔가 아마 자기 편을 모으려고 애를 쓰겠죠. 네. 그러면서 이번에 왜 한중 외무장관 회담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왕이, 그때 네. 저 반도체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네.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래저래 지금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런 형국인데, 참 붉은 공급망에 오른발을 딛고 푸른 공급망에 왼발을 디디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한 세상이 돼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 걱정은 떨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 예전 같으면 뭐 100년 전 같으면 실제로 뭐 대포를 쏘고 총을 쏘면서 전쟁을 했을 텐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상황으로 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내일 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잖아요. 네.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지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예상된 바로는 전월 대비해서는 좀 많이 오르는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지금 이제 금리는 1.66%, 1.67%로 1.6%로 안정되고 있는데, 내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거에 이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예상된 바가 있고요. 근데 이게 이 자체가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이번 주에 실적이 좀 많이 발표가 좀 되는데, 그렇죠. 예, 실적 발표가 예상보다 훨씬 더 뛰어넘으면서 이것과 그 좀 관계없이 그냥 금리만 개별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약간 그냥 뭐 단발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3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전월 대비 0.1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아마 0.5로 발표가 되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꽤 많이 2% 이상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아마 글쎄요, 뭐 내일 봐야 알겠지만은 시장은 일단은 그 숫자가 현실화되면은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 네네. 일부에서는 발작을 준비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걱정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그 심리적으로는 마음의 준비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갖고, 갑작스러운 그런 발표보다는 좀 충격은 덜할 것으로 그 생각이 되지만, 영향은 아무래도 안 받을 수는 좀 없겠죠.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